자, 다음은 두 번째 이슈예요. 두 번째 이슈. 거래량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거래량.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래량이 적으니까 아직까지는 안심해도 된다. 뭐 폭등 신호 이런 거 전혀 없다. 일단은 그러니까 말을 참 애매하게 해요. 이도 저도 아니게 하는 거죠. 이제 자신을 지켜야 되니까. 옳은 건 맞는데 아직 거래가 적으니 좀 지켜보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조심하라는 말의 뜻은 어떤 그분이 악의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재테크를 위해서 받아들일 내용으로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상대방의 선의 악이 다 떠나서 말입니다. 먼저 보게 되면 옛날부터 했던 말이 있어요. 거래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떨어진다. 또는 최소한 오르지 못한다. 거래가 안 나오면. 자, 이게 정설이에요. 정설. 그래서 지금 저 과거의 이 정설을 토대로 지금 시장을 해석하는 분이 많으세요. 그때 말했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꼭 과거의 반복이 아닐 수가 있다고요. 미래가. 과거 중요하죠. 근데 그게 항상 이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앞날에 딱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요. 깔린 판이 다르다면. 보면 자, 이런 뉴스가 요새 많이 나와요. 반등 조짐 보이는 서울 집값. 하반기 변수는 거래량. 자, 반등 조짐은 인정해 사람들이. 근데 하반기 변수는 거래량이다. 즉 결국은 거래가 나와야지만 가는 거다. 이 뉴스의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 거래가 나와야지만 가는 건데 엉터리 뉴스예요. 보면 봐요. 우선 이거 먼저 아셔야 돼요. 지금 거래가 급감한 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원인부터 알아야 돼요. 네? 근데 그 원인을 파고들어야지만 우리가 본질적인 걸 알고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판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자꾸 생각하지 않고 뉴스에 나오는 결과 뉴스만 자꾸 보게 되면은 내공도 커지지가 않아, 이게. 경제 아무리 겪어봤자 몰라요. 그러면 지금 거래가 안 늘면은 크게 오르는 일은 없다라는 이런 분석이 왜 헛소리냐면 지금 거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셔야지만 돼요. 거래가 지금 나올 수밖에 많이 못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시장적인 요인입니까? 정책적인 요인입니까? 시장적인 요인은 그냥 매수인들이 붙지 않는 거예요. 쉬운 말로. 지금 집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봤을 때는. 근데 정책적인 요인은 뭐예요? 사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어떻게 막았죠? 우리 매수자분들에게는 대출 규제를 통해서 매수자를 억지로 매수세가 감소하도록 만들었고, 매도자분들에게는 양도세, 중과세, 폭탄 세금을 토대로 60%가 넘는 양도세, 근 70% 육박하는 세금을 토대로 아예 매물로 못 내놓게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부의 규제책은 거래 급감책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자체를 못하도록. 한두 건의 거래가 얼마나 영향이 있겠어라는 것을 오판한 거예요, 지금요. 그 한두 건의 거래가 만들어낸 이 1, 2, 3월 달이 지금 이 시장이 반등 조짐이라는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적인 요인으로 거래 급감이 된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정책이 바뀌지 않고서는 거래가 예전처럼 급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봐요. 17년도 1월부터 최근까지 거래해요. 자, 보시면 2017년도 1월 달에 3,700건 아파트 거래됐고, 2017년도 2월 달에 5,700건, 3월 달에 8,600건, 4월 달에 9,300건, 2017년 5월 달에 14,900건, 거래가 폭발한 거죠, 이제. 폭발하고 나서
2017년도 6월 달에 12,800건 거래되더니만 2017년 7월 달에 14,900건. 그리고 나서 2017년 8월 달에 대책이 나왔죠. 무슨 대책이죠? 이름이? 파리 대책이 나왔죠. 바로 5,000건을 급락하죠. 그러면 어때요? 다시 또 이때가 언제야? 자, 2018년 8월 14,900건 또 거래되더니만 바로 9월 달에 뭐예요? 무슨 대책이죠 이제? 9.13 대책 나왔죠. 자, 패턴 나왔어. 그럼 뭐예요? 서울 아파트 거래가 월 평균 14,000건대 거래가 나오면 대책이 나오네. 그쵸? 그쵸? 이 14,000건대에서 시장이 엄청나게 그냥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펄펄 끓어버리는 거죠. 끓어버리니까 대책 나오고 거래 확 줄고 또 지지고 볶고 싸우다 갑자기 거래가 14,900건 퍼지니까 부랴부랴 다음 달에 대책 나오고 또 어때요? 확 죽고. 자, 근데 봐요.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이 앞 시장과 지금 시장에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임대사업자 등록, 그 다음에 증여이 다 뭐예요? 앞으로 시장에 매물이 못 나오게 되는 그 세팅이 이 앞쪽에서 엄청나게 이루어졌어요. 임대사업은 기본적으로 짧으면 5년, 길면 10년간 매물이 못 나오고 증여는 뭐예요? 역대 사상 최고 증여가 나왔거든요. 5년간 못 나와요. 근데 임대사업 등록 특히 많았던 게 뭐예요? 한 서울시 전체 주택 중에 약 10% 정도가 임대 등록이 됐다. 매물 못 나와. 거기다 뭐예요? 다주택자 이제 뭐예요? 중과세 시행되면서 어때요? 세금 폭탄으로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나올 수 있는 한도의 폭이 지금 17년도, 18년도와 지금은 어때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이런 분석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과거의 어떤 이 흐름을 토대로 앞으로의 어느 정도 거래선에서 규제가 나올 것이냐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월 5,500건에서 7,000건 사이면 거래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과거의 통계를 보면요. 월 5,000건, 7,000건은 아무것도 아닌 거래인데 지금 거래 수준이 어떠냐면요. 작년 11월 달에 1,700건.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1,500건. 올 2월 달에 1,400건.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5,500건 정도 거래가 나온다면 이때와 비슷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규제가 추가적인 있다. 그래봤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 그래프 봤죠? 증상이 없어지는 선까지 잠시 갔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내성이 생기면 다시 이쪽으로 온다. 이건 뭐예요? 치료가 아니다. 그래서 추가 규제책이 언제 나올 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서울시 주택 거래량을 토대로 월 5,000건에서 4,000건 정도 분위기면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뭐 하나 또 나올 때가 다가오는구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뭐죠? 지금 깔린 판은 매물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확고한 거래 급감의 판이 깔려 있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거래량 통계 수준을 지금 대입시키면은 말도 안 되는 분석인 거예요, 그거는요. 네? 말도 안 되는 분석인 거예요. 야, 이거 봐라. 14,000건, 한 달에 14,000건, 12,000건 돼야지 이게 살아나는 거지. 무슨 1,200건, 1,500건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석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이거는 돌팔이 분석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석은. 이 상황에서 월 4,000건 정도 가면요, 서울시장 엄청 과열됩니다. 이제 보십시오. 자, 그리고 결국 거래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읽었던 뉴스 기사에서 반등 조짐은 보이는데 거래가 관건이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터져나오지 않으면 안심해도 좋습니다라는 그 말은 아예 말이 안 되는 헛소리라는 거예요. 거래는 절대 많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단 한 건의 거래도 과거와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단 한 건의 거래가 뜻하는 바가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완전 다른 거예요. 18년도, 17년도 시장과 지금 19년도 시장에서의 거래 한 건이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질이 다른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지금 19년도의 거래는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봐요. 이렇게 거래 급감 상황이 오래되면 말입니다. 장기화되면은 유동성 소진 속도가 더뎌지면서 상승 기간이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봐요. 총알을 다 쏴버려야 끝나.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차고 넘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거래 몇 건만으로 수천 세대 아파트 시세가 오르고 있어. 근데 유동성은 아직도 많아. 왜? 거래가 적으니까 돈을 쓰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이거 언제 끝나요, 도대체? 언제 끝나냐고요. 그래서 전쟁인데 떼거지를 한번 확 붓고 끝나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너희 팀 한 명 나와. 우리 한 명 나갈게. 둘이 싸워. 그 다음에 와 싸워야 되나? 싸우지도 않아. 또 한 명 나와봐. 매도인 한 명 나와. 매수인 한 명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요. 이거 오래 갑니다, 이거 지금요. 오래 가버려요, 이거. 지금 고질병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이제. 근데 내가 말했지만, 아파트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냥 뭐 이거는 객관적인 건 아니죠. 그냥 제 느낌상 1000세대 정도라면 매물이 적어도 50개, 60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5건, 4건 돼버리면 신박해져요, 문제가. 그리고 그 5건, 4건 중에 하나만 비싸게 팔리면 999세대 시대가 바뀌어. 그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어차피 거래 한 건이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시세가 떨어지니까? 안 떨어진다고 지금요. 매도인분들이 바보예요? 하나만 팔려봐 하나만. 우리 집이 더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것보다 더 타고. 아유, 그러면 시장이 정상 기능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려면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다주택자 매물도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적정 매물이 쌓이고 매수자분들은 고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선택권이 어디 있습니까? 매물 맨날 2개밖에 없대. 그지 같은 거. 비싸지 2개인데 나 같아도 비싸게 부르겠어. 없는데 매물이. 찾아보라 그래 내 거밖에 없는데 나도 비싸게 부르겠어 나 같아도. 이런 판은 누가 만들었냐고. 시장이 만들었냐. 시장이 안 만들었어요. 정책이 만들었다 정책이. 이게 서민들께 무슨 득이 되죠 지금? 아무 득이 안 돼. 아무 득이 안 돼. 그러면서 호가 올리는 얄미운 매도인만 원망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매도 입장이시면 안 그러실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희망 더했지 더해 안 그러진 않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참 웃긴 거죠 이게. 봐요. 통계라고 그냥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떤 지표, 데이터. 뭐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게 왜곡되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재테크에 활용할 정도의 이게 시간적인 그 신선도가 유지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미 닳고 다른 현장에서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정말 철진한 소리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거를 수치로 확인하고 투자를 하겠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고요. 현장 나가보지도 않으면서 맨날 네이버 부동산으로 봐서 유튜브 떠드는 말만 듣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러분 직접 봐야죠. 현장 가서. 매물이 진짜 많은지 적은지. 근데 지금 벌어지는 판도에서는 종소리가 다음 라운드를 알리는 종이 지금 저 강남 깁스상곳에서 울렸기 때문에 그 여파가 근데 딱 이게 서열이 딱 드러나더라고요. 서열이. 그러니까 반포는 현재 상황에서는 압구정과 동급이 맞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둘 다 거의 동시에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이 대치도곡이에요. 대치도곡 분들은 이제 항상 반포를 견제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무튼 서열이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용산은 어떠냐면 용산은 그러니까 대치도곡 밑에 있어. 이게 뭐냐면은 강남은 지금 생각보다 뜨거워요, 여러분.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뜨겁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뜨거워요. 그런데 용산은 어떠냐면은 강남은 매물도 없고 비싼 호가를 이미 누가 잡아서 이게 거래가 된 가격으로 굳어졌다면 용산은 매물이 없는 건 비슷해. 근데 이 비싼 금액을 누가 잡진 않았어 아직. 딱 거기까지 강남과 용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이게 서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용산 누가 잡겠죠? 이제 누가 잡겠죠? 잡으면 한 건의 거래지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남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럼 그 다음 타는 어디예요? 마포, 뭐 성동, 또 이제 뭐 서대문, 중구, 종로 쭉쭉 퍼져나가겠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가는 다음 라운드를 알리는 종이 이미 났는데 뭔 소리 하고 있냐 도대체.
다음 라운드 구경 안 하실 거예요? 구경하기 싫어도 구경하게 돼 있다니까. 저는 그래요. 2012년도 바닥을 예측할 때 11년도 강의 때는 이 기술적인 분석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의 중요한 분석은 이런 뭐 차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아주 원초적인 거에 집중하는 게 전 낫다고 봐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 원초적인 거의 본능에 가까운 이런 부동산 매수는 엄연히 저를 포함해서 저는 이제 제 생각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저도 부동산 지금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들고 있는 게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하고 두려워요. 왜? 돈을 쉽게 벌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누구나 다 돈을 어렵게 벌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이게 하찮게 여겨지는 꼴은 죽어도 두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움직여야 돼. 근데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나의 힘든 돈이 가치가 지켜지기 바란다? 이거는 모순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건 누구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선택은 항상 당사자가 하는 거고요.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날로 늘고 있어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엄청 부담스럽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요. 근데 물론 저는 그래요. 상승을 그만 외치는 때가 분명히 오겠죠. 언젠가 오겠죠. 항상 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안 온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 아니다에서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리는 이 열차에서 이미 뛰어내리신 분도 계시고요. 큰일 난다고 뛰어내리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탑승하고 있는 분도 계신 거예요. 전문가분들도 19년도에 이 열차에서 빨리 대피하라고 혼자 뛰어내리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열차에 계속 타고 있는 것도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엄청 불편해요. 네? 멀미가 날지, 멀미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가히 롤러코스터랑 비슷한 거예요. 따라서, 잘 시청하시면서 어느 순간, 근기한이 오진 않아요. 어느 순간, 이제, 쉬어가야 될 때라는 말을 드리는 날이 온다라면,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이게 그만 이 열차를 지금 이 폭주를 막으려면은, 정책을 손봐야 돼요. 정책을. 절대로 우리 투기꾼들 마음 편하게 투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요. 이렇게 가파르게 급하게 가는 게 여기 바라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 집값 올라가는 것도 유쾌한이라니까 엄청 불안하다니까요, 그 사람들. 근데 그거는 또 없는 분이 봤을 때는 배부른 소리 한다고 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는 서로의 입장을 좀 헤아려 줄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 유주택, 무주택자 분들이 서로가 벌어도 고민이고 고민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요. 아주 불편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천천히 좀 이렇게 풍경도 보고 해야 되는데 막 쏜살같이 가고 저거 막 탈선할 것 같고 이런 분위기로 모이면 안 된다는 것도 제 말은 그런 소리도 듣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제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지금 혼란스러운 이 시국에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가끔 너무 복잡할 때는 말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과정을 그리지 마세요. 그냥 다 과정 무시하고 5년 후면 5년 후, 10년 후면 10년 후 결과만 보고 가셔야 돼요. 과정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가면 아주 피곤해집니다. 저처럼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과정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지. 사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 10년 후를 그려봤을 때 무슨 의미가 있으면 이런 얘기도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지금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세월이 10년인데. 돈 1억이, 향후 10년 후 있다 돈 1억이 지금 돈 1,000만 원 역할밖에 더 하겠습니까? 네? 향후 10년 여러분, 과거 20년만큼 변해 있어. 상상도 못하게 변했어요, 향후 10년 후면. 그리고 오래 사셔야 돼. 많이 보셔야 되고 많이 봐야 될 거 아니까 변하는 세상의 말입니다, 지금요. 과거 10년만큼 이상은 더 많이 변했어요, 지금 향후 10년은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